자, 선생님도 이번에 비례대표 출마하시나요? 저는 출마를 고민 끝에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왜요? 그 제가 창당하자고 꼬시고 네. 꼬실 때는 출마할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 계속 돼 왔는데 혁신당이 점점 지지가 늘어나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시기심도 생겨요. 왜 저 사람을 입당시키지? 이런 시기심이 자꾸 생기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아닌데 왜 저런 사람까지 입당시키지? 이런. 내 내면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내면에서 발생하고 자꾸 탐욕이 생기고. 예.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그 비판적 이성이라는 것에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비판적 이성의 핵심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뭐냐면은 나치가 그 어느 관료한테 네. 유태인 학살해 계획을 짜와 그러면 이 사람은 도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야. 오직 그 명령만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악의 평범성 네.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지식도 가진 사람이고 교양이 있고 성실하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히틀러의 명령을 아무 의심 없이 수행했어요. 이게 좀 도구적 이성이죠. 네. 저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고 비판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조국 혁신당에 남아서 조국 혁신당 비판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 예. 아니,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성인으로서 있어야 되고 다른 목소리를 낼 그런 수도 사람도 있어야 돼요. 되고. 다른 예, 목소리 필요합니다. 다른 목소리 낸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돼서 예.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의심하다가 네. 이 탐욕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갈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나한테 맞는 옷인가 아닌가 하다가 결국에는 이 옷을 입지 않기로 입는 길에 나서지 않기로 입지 않기로가 아니라 입는 길에 나서지 않기로 이렇게 건강하다. 결심을 해봤습니다. 예, 건강하다. 이런 사람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선거 복판이 되니까 정말 그 온갖 그 욕심과 탐욕들이 막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그 복판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예. 저는 싸우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싸우자. 네. 일단 들어가서 싸워야 제가 된다. 결정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렇게 깊이 이제 고뇌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으니 싸울 수 있는 검을 쥐어보자, 네. 쥐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은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국민 슬픔을 누가 닦아줄 것이냐,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 그걸 조국혁신당이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조국 대표님도 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예술인 선언을 봐도 네. 슬픔을 이제 닦는 그 창작으로 위로를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네. 저는 창작과 더불어 눈물을 닦아준과 더불어 저는 직접 이제 칼을 들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 좋아요. 네. 가서 하시고요. 네. 저는 또 제 역할이 있고요. 제가 원불교 교도인데요. 네.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우리 원불교의 핵심적인 그 수행입니다. 네. 법회 끝나면 늘 마음 공부합시다, 마음 공부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이 기간이 마음 공부, 내 마음이 요동치는 그걸 느낀 기간이에요. 네. 이제 전 당에 남아서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또 내고 의원님들이 잘못하면 왜 잘못하십니까라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정당 안에 너무 다 올소이다, 이게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역할을 자처하시니까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국 대표가 잘하고 계시는데. 예. 혹여라도 모르죠. 사람 얘기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배지를 달게 되면 모르죠. 그때 이제 그 송곳처럼 찔러내야죠. 제가 아까 떨어져도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철회하겠습니다. 반드시 칼을 잡고 휘두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호소심이 막 생겨가지고요. 안 되겠습니다. 한 표 주십시오. 네. 만원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워낙 이제 호남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하도 5.18 폄훼가 심해서 독일의 반나치법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에 역사 왜곡 금지법 같은 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심심할 때마다 뜨끈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조롱거리가 될 수 없는 이 그렇죠. 5.18의 참상을 이제 학생들도 배우고 있는데 이거를 버젓이 정치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5.18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부끄럽구나 이런 성찰적 태도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있고 말이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걱정입니다. 대법원이 잘못한 일인데요. 지만원 씨가 5.18에 북한 군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말했을 때 대법원 가서 최종적으로 무죄 받았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그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제기한 고소고발한 주체가 개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야.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재생산합니다. 그렇죠. 여러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우리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줘야 되고 사실 우리 사법제도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징벌적 보상제도가 네. 없다는 데 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가면은 특히 노동환경 분야에서 임금체불 특별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얼마 전에 어떤 대기업 회장 뭐 네. 대우 윤이야 네. 결국에는 골프장 팔아서 자기 돈 자기 챙기고 감옥 갔잖아요. 300몇 억이나 이제 노동자들한테 임금 네. 체불했는데 임금체불금지법. 예. 금지법 정도가 아니라 처벌특별법. 처벌특별법. 임금체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특별하게 한다. 처벌해라.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 소기업 사장들이 이게 갑자기 결제가 안 돼가지고 못 주는 경우 허다한데 이걸 네. 처벌할 수는 없고 예. 어쨌든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죠. 여러 가지가 빵꾸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보험부터 그럼요.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게 예. 생활이 빵꾸가 나는데 일종의 살인 행위예요. 가정 파괴 행위라고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대우 위녀 같은 게 몇 년 동안 걸쳐 3년 넘게 이 체불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적어도 1년 이상 1억 이상이 체불이 되면 임금 체불을 300억을 했으면 이 사람한테 과태료 300만 원. 네. 300만 원? 300억 아니 300억. 300억. 예. 300억에 해당하는 징역 50년. 네. 이렇게.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체불을 안 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분명한 저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또 유예하라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주장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언제까지 노동자가 회사에 갔다가 일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 맞아요. 청년 노동자들입니다. 네. 자, 아유,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더 왜요? 얘기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져요. 재밌는데요. 예,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쉽고 끝으로 그래도 30초씩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우리 적국혁신당은 지민 비조의 그 뭐라 그럴까 방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비조 지민으로. 아, 비조지민. 예, 적국혁신당을 찍으러 나와서 민주당도 찍어주자. 예. 아니 사실상 그것 때문에 투표율이 꽤 올라갈 것 같은 바닥 민심을 느꼈어요. 나는 이번에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때문에 투표장에 가겠다는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살짝 당의 뜻하고 예. 반대로 개인적으로 예. 비조지민으로 갑시다. 비조지민으로 갑시다. 네. 예. 여러분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선생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좀 샤이하셨던 40대 여러분들, 예, 그리고 50대까지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같이 이렇게 작고 힘이 많지 않은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싸워주시는 게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잘못돼 가고 있는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그러한 정치 문화 행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반드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종식을 시켜서 다시 우리가 그 예전에 대한민국 잘 커나가던
항해하던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 나가시는 게 국민이 오히려 더 나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만 옆에서 소리 질러서 그냥 이렇게 북돋을 뿐입니다. 그 김구 선생님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 보시면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정말 찬란한 문화 강국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조금 멈춤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다시 좀 새로운 활기가 문학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일조하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인터뷰 모실 분은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기자입니다. 이분이 새로운 특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광고 잠시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